반갑습니다. 저는 방문각에서 실기 강의하고요. 그다음에 화성학 강의 맡아서 하고 있는 박정아입니다. 박성 선생님 이론 맡으신 선생님들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원에는 저 말고도 이제 실기 진행하시는 강사분들 서양음악 파트에만 저 말고 네 분이 더 계시고요. 그다음에 국악 파트에도 네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 저 죄송한데 잠시만요. 그거 좀 두고 가셔야 되는데 들고 가시면 안 돼요. 그 프린트죠. 네네네. 여기 일부분 두고 가셔야 돼요. 지금 늦게 오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지도원 맞으시죠? 아니 그냥 두고 가시면 돼요. 네. 아니면 일부분만 절반 정도만 가지고 가시거나. 네. 저기 설명이 오신 거죠? 네, 저기 프린트 다시 해야 되네. 갑자기 가서 너무 놀래서. 제가 했던 말 또 하면 어색해하지 마세요. 제가 더 어색하기 때문에 찍어야 돼서 해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지도원이시다. 지금까지 만난 지도원 중에 제일 무서운 것 같네. 대답을 안 하시네. 됐나요? 네. 네, 다시 해야 돼요. 네. 아니면 어디까지 편집하실 수 있으세요? 되게 애매하죠? 네. 다시 할게요. 네. 또 무슨 말로 시작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각에서 실기 강의를 맡고 있는 박정아라고 하고요. 시창청음 강의하고 응용반주 강의하고 그다음에 화성학 강의까지 맡고 있고요. 저 말고도 이제 이따가 저 말고 이제 박성 선생님 오실 거고 박 선생님이 이론 파트를 맡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그 서양음악 파트에 실기 강사분들 네 분 계시고 국악 파트에도 선생님들 네 분이 계세요. 자, 오늘 지금 설명회를 하는데 매년 이제 설명회 때 어떤 얘기를 드려야 할지 사실 굉장히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실질적으로 시험을 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험을 치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작년에 어떻게 나왔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어떤 부분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작은 부분들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시는 경우가 많고 근데 저는 어쨌건 노량진에서 지금 10년 넘게 실기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 제가 이제 10년 넘게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느낀 바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부분을 보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셔야지 이게 원하시는 바를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전달 드릴 수 있을까가 가장 고민이기는 해요. 자, 오늘 박성 쌤이랑 저랑 이제 하는데 누가 먼저 들어올까 사실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일단 제가 먼저 들어오겠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선생님들이 어쨌건 1차를 시험을 붙으셔야지 지금 2차에서 그 실기, 우리가 얘기하는 실기와 나머지 수업 실험과 면접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시험을 치시고 그 다음에 최종 합격하실 수 있는 게 맞긴 맞아요. 그래서 1차를 사실은 넘지 못하면 2차를 사실 겪어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1차가 굉장히 더 중요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선생님들 목적이 1차 시험을 넘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2차까지 다 넘기시고 교사가 되시는 게 꿈이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에 1차가 있지만 2차에서 그 합격 여부를 사실은 최종을 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실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실기 강사이기 때문에 2차가 더 중요해요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처음에 오셔서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근데 나중에는 실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렇게 같이 한 1년 정도 생활을 하시면 몸소 느끼시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 그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 전체적인 일단 밑그림을 그려가시면서 일단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일단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제가 지금 2차 강의를 사실 너무 많이 했더니 목이 쉬어가지고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제 목소리가 사실 상당히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자, 그러면 일단 가장 궁금하신 게 실기시험을 뭘 보는지, 그 다음에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 선생님들 알고 계시는 실기 과목 뭐뭐 있으세요? 저 질문 굉장히 많이 해요. 수업할 때도. 그래서 대답해 주셔야 돼요. 피아노 있어요. 그쵸. 피아노 있고,
네, 그 다음에 민요 파트에 장구도 있고, 네, 단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민요를 장구 치면서 사실 이제 부르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피아노라는 부분이 있고, 시창이라는 부분이 있고, 청음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나누자면 가창이라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크게는 일단 실기시험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또 이제 하나를 더 하자면 2차에 선생님들 수업 실현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세 개,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적었는데 이 세 파트를 다 넘기셔야지 사실은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얘기를 드리면서 그 프리스쿨 캠프라는 거를 박선 선생님이랑 저랑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 칠판 잡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 프리스쿨이 사실은 항상 설명회를 하지만 한두 시간 내에 이 어떤 임용시험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선생님들에 대해 준비 방법이라든지 이 부분을 전달을 해드리기에는 사실 시간적인 한계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음악 파트는 개개인의 상황이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선생님들 전공이 굉장히 다르고, 그러니까 국악, 서양음악 전공 이렇게 지금 세분화도 돼 있고, 서양음악 파트에서도 사실은 뭐 성악 전공, 기악 전공, 피아노 전공 이렇게 너무 세분화돼 있어서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잘 못해서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사실 모두 다 다른데,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코칭을 해드리려면 저희도 선생님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시간이죠. 그 시간이 있어야 사실 정확한 어떤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어떤 방향들을 계속 세팅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부분들의 고민에 의해서 만든 부분이 프리스쿨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날짜는 1월 2일부터 1월 6일까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공음악 이론 전 영역이라고 되어 있고, 2차 실기 전 과목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적어드렸던 수업 실현과 면접까지 포함한 부분까지 일단 내가 어떤 시험을, 그러니까 1차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나오고 2차 시험에 갔을 때 어떤 시험들을 봐야 되는지 사실 설명회 때 이렇게 굉장히 제가 빠른 말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30분 안에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1시간 안에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다다다다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러면 듣고 이거 본대더라 사실 이렇게 끝나버리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프리스쿨을 경험을 하시면서 이 정도의 어떤 난이도의 시험을 내가 치러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각의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상황으로 이 과목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얻어가시는 게 프리스쿨의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자, 두 번째, 여기서 보시면 강의 목적이랑 대충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요 프린트물을 선생님들에게 전단지로 여기 지금 같이 내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흑백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 준비를 하시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사실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막막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나누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론 부분이나 실기 과목에 대해서 프리스쿨에 대해서는 아마 박성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일종의 차별화, 프리스쿨에 가시면 작년부터 박성 선생님이 운영하시던 스터디반이 있어요. 그래서 초수인 분들은 초수인 상태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상태로, 그 다음에 또 재수이거나 또 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상태에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전담하시는 선생님이 별도로 계시고요. 그 다음에 박성 선생님도 같이 오셔서 스터디를 운영을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일단 많이 메꿔드리고요. 그러면 이론에서는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메꿔드리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가 제일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럼 실기에서는 어떻게 코칭을 해드리냐면, 저를 말고
실기 강사분들이 네 분이 더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화성학 수업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겠지만, 화성학 수업이나 시창청음 수업을 제가 그 단체로 선생님들이랑 일단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근데 피아노 수업이라든지 이런 수업들은 개인이나 굉장히 소수의 그룹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실기 강사분들이 제가 진행하는 수업 방식과 제가 진행하는 커리큘럼으로 동일하게 모든 분들을 피아노 수업을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피아노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그분들은 선생님들의 개개인의 성향과 그다음에 개개인의 실력과 그다음에 개개인의 상황들이 모두 다 파악이 되는 상태고, 저는 시창청음과 화성학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상황이 파악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강사분들이 모두 다 그 수강생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모두 다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더 부족하니까 메꿔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실질적으로 서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코칭을 해주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TO가 뜨고 나면 사실 제일 막막한 게 뭔지 아세요? TO가 뜨고 나면 일단 TO는 많이 떠야 되겠죠. 그렇죠? 많이 나야 되는데 TO가 많이 나고 나서도 가장 막막한 게 뭐냐면, 그러면 1차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지역을 선택할 건가? 그러면 일단 몇 년치 커트라인을 보세요. 그죠? 근데 사실 커트라인이라는 거는 그게 사실 매년 사실 달라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냥 강한 지역, 그다음에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한 지역 이렇게 해서 그 1차의 그 이론에 맞춰서 점수를 선택을 하시는데, 근데 그 이후에 내가 2차에 되었다고 생각을 할 때, 그러면 내가 왜냐하면 실기가 모두 다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기를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부분을 더 개발을 해서 실기 시험에 그 장점으로 부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막막해 하세요. 근데 그 시기에 잠깐 만나서 상담을 해드리면 사실 저희가 선생님들을 속속들이 아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같이 그 공부를 하면서 기간을 보낸 분들에게 사실 해드릴 수 있는 조언과는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실기 수업을 받으시고 이론 수업을 받으시는 분들은 원서를 쓰실 때 누구와 상담을 해야 하는지, 자, 박성 선생님은 1차 원서 쓰시기 전에 개별적으로 지역 상담을 다 해주세요.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기 파트는 그동안 피아노 선생님들이 거의 선생님들 상황을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이 뭘 잘하고 있고 어느 지역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스스로 그때쯤 되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어느 지역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막막함이 여기에 사실 같이 계셨던 분들은 없으세요. 그런데 같이 계시지 않았던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조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막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냥 굉장히 단기간 얘기를 해서 사실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보다는 서로를 잘 알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어쨌건 선생님들이 그 나아가야 되는 길에 따라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12개월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어떤 과정을 겪어서 나가셔야 되는지를 일단 같이 그 길을 잡아드리는 게 최대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그 시작이 프리스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부적인 시가표는 나중에 프린트물로 일단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시험 치셔야 되는 과목, 제가 지금 얘기 들었던 것처럼 과목들이 모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단수 나와 있고요. 응용반주 나와 있고, 성악 발성, 그다음에 대입법은 양인효 선생님이 별도로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대입법 수업. 그 다음에 테누토반 지금 김승규 선생님이 그 1년 동안 스터디 진행을 하시는 선생님이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화성법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장구 민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실기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 프리스쿨에 지금 들어있는 상황이고, 이 시간 동안 그 시험 난이도의 문제죠. 시험 난이도의 문제를 일단은 풀어보실 거고요. 각 지역별로 시험 난이도 문제를 풀어보실 거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고, 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요때 오후 시간에 저녁 시간에 선생님들 개별 상담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시면 되고요. 이 뒤부터는 강사분들 소개라서 보시면 나중에 개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실기 설명으로 이제 돌아와 볼게요. 자, 피아노라고 제가 적어놓고 이만큼을 비워놨는데, 피아노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응용반주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응용반주라는 부분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정반주. 이게 소위 이게 피아노에서 쓰는 용어예요. 정반주, 응용반주. 그 다음 뭐 있냐면 창작곡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피아노예요. 피아노를 근데 전공을 하고 전공을 하지 않고 이 부분도 사실 연관이 있겠지만 전공을 하신 분들도 이거 세 개 중에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창작곡 혹은 응용반주예요. 그죠? 그래서 창작곡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응용반주에 거의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응용반주라는 거는 사실 단순히 반주를 한다는 것보다는 임용시험에서 원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지레 굉장히 겁을 먹으실 수가 있는데 반작곡을 원하는 거예요. 반작곡을. 그죠? 선생님들 음악을 하고 음악을 항상 하시는 과정 중에 내가 음악을 컨트롤을 해서 거기에 뭔가를 더 덧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반주를 힘들어 하시는 이유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왜 너는 반주를 해? 어떻게 그 코드를 찾아서 코드가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코드를 찾아서 그냥 쳐 이렇게 물어보면 반주 되게 잘하시는 분들 그냥 누르면 대충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누르면 대충 맞는 게 나는 그러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가 사실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응용반주는 선생님들이 그 시험을 치러 가시면 교과서 보시면 사실은 막 반주나 코드 같은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들이 시험 치러 가시면 그냥 정말 단선율 노래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내가 반주를 만들어서 붙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이 이걸 뭐 범주범창이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용어가 여러 가지예요. 그다음에 정반주는 교과서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 송어 같은 뭐 작품은 반주 그대로 성악곡 반주가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연주를 하시는 시험이에요. 그럼 창작곡은 응용 반주에 포함이 되는 건데, 근데 내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곡이 나오는 게 창작곡이에요. 자, 그러면 교과서 곡이 곡수가 대충 몇 개 정도 될까요? 대충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교과서 곡수가? 2, 30개? 거기 공짜 하나 더 붙이시면 돼요. 아니, 2, 30개에서 공짜 하나 더 붙이시면 돼요. 응용반주 악곡집을 선생님들이 나중에 보시면, 여기 방풍각 응용반주 악곡집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선생님들 이렇게 다른 데 가시면 이렇게 얇게 주요곡 추려 놓으신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의미가 없는 게,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는 두께의 책이 2권이 있어요. 응용반주 악곡집이라고. 교과서가 지금 제가 여기 노량진에 있는 동안 3번 정도 개정이 됐어요. 교과서가 계속 개정이 되면서 그 바뀌는 추세는 수록되는 곡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리운 금강산이 실렸어요. 그러면 B플랫으로만 실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B플랫만 열심히 연습하시면 됐어요. 근데 교과서가 개정이 되면서 B플랫, A플랫, F, G 다 들어가 있어요. 송어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들 B 메이저면 샵 몇 개 붙어요? 파도 솔레라 5개 붙어요. 굉장히 싫어하시는 키 중에 하나죠. B 메이저, C 메이저, A 메이저 종류가 거의 숭어 같은 경우는 5버전, 6버전 정도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더 힘들어지는 건 뭐냐면 같은 동일한 곡의 키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하나만 외웠으면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외워서는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를 보시면 세상에 이런 뮤지컬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뮤지컬 넘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이런 팝도 있었나? 근데 제가 느끼는 건데 음악 전공하시는 분들이 뮤지컬 넘버나 팝 넘버나 가요를 제일 모르세요. 일반인들 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가요와 팝과 뮤지컬을 음악 전공자분들만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곡들이 들어가 있고요. 베트남 민요, 중국 민요, 인도네시아 민요, 뭐 스위스 민요, 미국 민요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민요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수록된 곡의 범위가 그래서 응용반주 악곡집이 페이지 수로 하면 600페이지 정도 나와요. 제가 그걸 작업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만큼 너무나 다양한 곡들이 들어가 있고 서양 음악에서 특히 한국 가곡에서 주요한 곡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현대 살아있는 작곡가들의 현대 작곡가들의 창작곡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무리 음악을 많이 알고 계셔도 저도 사실 음악을 정말 많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굉장히 좀 특이하게 보내서 저는 거의 라디오를 끼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음악을 거의 모두 다 안다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인데, 그런데도 야, 이런 노래가 있네라고 가끔 찾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용 일을 하면서 가장 편했던 건 알고 있는 노래가 많은 게 가장 장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곡이 모두 다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교과서가 점점 개정이 되는 추세가, 지금 2015년도 교과서가 또 개정이 됐거든요. 예전에는 팝송이 실리면 영어로 가사가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건 시험에 안 나오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한글로 다 번역이 돼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안 부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정말 넓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는, 그러면 내가 나머지 곡들은 시험장에 가서 초견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초견으로 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준비를 하고 온 분과 하지 않고 온 분과는 대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응용반주 악곡이 거의 그 조성 다른 것까지 포함하면 500~600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한 달 안에 1차 끝나고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네. 굉장히 장기적인 체계적인 그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작곡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곡이 나와요. 하지만 난이도가 어느 정도 조절돼 있어요. 그죠? 너무 어려운 곡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할 경우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초견이기 때문에 나도 시험장에 가서 초견으로 치겠어?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피아노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창도 마찬가지로 초견이에요. 그죠? 내가 처음 보는 곡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문제는 임용 시험에서 제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데, 시창청음의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의 작곡가 입시 문제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전국에 아무리 쉬운 지역을 찾아가도 그리고 그 쉬운 지역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찾아가더라도 전국 서울에 있는 소재의 상위권 대학의 작곡가 입시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여기 와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근데 시험의 변별력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음악을 하시다 보면 경험을 하시겠지만 사실 귀가 좋다라는 건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래서 저랑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임용을 그만두시더라도 시창청음 수업을 계속 들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귀는 뚫고 나서 나머지 음악 공부를 계속 하겠다는 분들도 많고, 화성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임용을 준비하지 않는 일반 대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수업을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창청음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라는 거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 수준은 그 임용 지역별로 가장 쉬운 지역에 가도 내가 만점을 못 받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경우로 거의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가창 같은 경우는 시험이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촌 이런 가곡이나 뭐 이런 곡들을 굉장히 잘 불러야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 태어나서 무반주로 노래해 보신 적이 있어요? 회식 자리도 아니고, 그죠? 회식 자리에서 소주병에 하나 끼워줘서 무반주로 불러봐 그러면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그죠? 시험장에 가서 그렇게 부르셔야 돼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무반주로 부르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내가 피아노를 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저는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가수들을 굉장히 존경해요. 왜냐하면 그건 멀티거든요.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멀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창 시험은 지금 얘기 드린 거의 두 종류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 너머 남촌은 이렇게 생으로 부르셔야 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반주를 하시면서 부르는 거. 근데 어느 경우도 쉽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시창시험도 마찬가지로 첫음 누르고 시작을 해서 꼭 굉장히 잔인하게 끄듬을 누르라고 해요. 그래서 끄듬이 이렇게 차이가 딱 나면 선생님들이 고개를 떨구고 시험장에서 나오시거든요. 가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시험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시험을 치셔야 되고, 난이도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웬만큼 실기를 날고 긴다고 하시는 분들도 준비 없이 가시면 2차에서 사실 계속 미끄러지는 게 임용 거의 실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장구민요 단소라고 나와 있는데, 단소 무조건 일단 잘 불어야 되겠죠. 근데 서양 음악 전공자들이 단소를 부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임용에는 장수생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단소를 부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잘 부세요. 그래서 초수인 분들하고 오랫동안 하신 분들하고 단소 이런 거 차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잘해야 돼요? 얼마만큼 잘해야 돼요?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을 제가 잡아드릴 수 없는 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태면 내가 1년밖에 안 했으니까 이게 인정이 되지 않는 게 임용시험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과목을 다 잘하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단소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민요장구도 조금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실기 과목들은요, 피아노하고 청음하고 국악 파트 중에 하나는 무조건 모든 지역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시험에 나오는 과목들이 사실 매년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임용을 준비하신 기간들이 짧다 보니 그냥 작년 자료만 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켜보면 시험이 진행해 가는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변별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점점 사실 과목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 같은 경우는 민요장구 안 봤었어요. 그런데 생겼어요. 민요장구는 원래 서울만 봤었거든요. 서울 경기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시험이 다 달라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응용반주만 보거나 어떤 지역은 정반주만 봐요. 그런데 이제 충청도권에서 이게 사실 이렇게 하면 변별력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하냐면 응용반주와 정반주를 둘 다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인천은 이조를 봐요. 그리움 금강산은 이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2도가 나올지 3도가 나올 위아래 2, 3도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실 그 능력 자체를 굉장히 높은 능력치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거, 오늘 첫 번째 넓게 준비하시라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서울을 쳐야지라고 마음을 먹어도 10개월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선생님들 처음에 지역 적어내시라 그러면 다 적어내세요. 그대로 원서 쓰시는 분들 정말 10%도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사람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서울 칠 거기 때문에 응용반주만 할 거예요. 저는 경기 칠 거기 때문에 정반주만 할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초반에 제가 피아노 강의를 할 때 무조건 정반주, 응용반주를 같이 시켜요. 자, 선생님들 피아노가 체른이 100번 정도 치고 그만두신 분도 있고, 체른이 30번 정도 치고 그만두신 분들도 있어요. 임용은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체른이 40번 정도는 치고 그만둔 상태에서 시작해야지 뭔가 승산이 있는 그 시험이에요. 그러면 체른이 30번과 체른이 바이엘 100번에서 그만두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린 시절에 치지 않았던 피아노를 지금 이 나이에 다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응용반주라는 거는 심지어 거기다가 반작곡적인 그 능력을 제가 요구하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러면 우리가 피아노를 치면서 밟아야 되는 책이 있잖아요. 체르니도 치셔야 되고 브루크밀러도 치셔야 되고 하논도 치셔야 되는데 그걸 다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과서 정반주곡 중에 중학교 악곡은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그걸로 기본적인 피아노 연습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응용반주 연습을 하셔야지 피아노 실력이 같이 늘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선생님들이 화성은 저랑 수업만 하시면 무조건 다 찾으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손이 안 돌아가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머릿속에 그 화성진행 구상은 다 있어요. 그런데 손은 이렇게 누르고 있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주를 화려하게 하고 화려하게 하지 않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한 화성으로 그 곡의 느낌만 살리시면 되는데, 그 곡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피아노 수준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들 학교 가셔서 피아노 치면서 수업 진행하셔야 되는데 피아노 못 치시면 학교 가서 정말 힘드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떻게 붙었다고 하더라도, 그럼 애들이 요새는 정말 선생님 왜 노래를 그렇게 하세요? 선생님 피아노를 왜 그렇게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중학생들은. 그래서 정말 교사를 하시려면 피아노는 어떻게든 극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는 이거 제발 나누지 말라고 얘기를 드려요. 무조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이걸 같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같이 하셔야지 처음엔 힘드시더라도 나중에 그 실력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다 전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기 연습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뭐만 할 거기 때문에 안 해두는 거는 안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장구도 특강이 있다.
그 다음에 뭐 단체 수업이라서 조금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수업들이 있다. 그러면 일단 가서 들어놓으셔야 되고요. 특히나 국악 파트는요, 선생님들 국악 파트에 대한 실기에 대한 어떤 기본 이론이 없는 상태에서 이론 공부를 하시면 서양음악 전공자들은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국악이에요. 한 3, 4월 되면 국악 이론 강의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악보도 못 보죠. 용어도 모르죠. 장단 얘기하는데 그 장단이 뭔지도 모르죠. 그래서 사실은 이론 수업을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장구의 장단은 선행되어야 되고요. 단소 악보는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하셔야지 이론 수업이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먼저냐고 물으시면 저는 실기가 먼저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1차, 그러니까 제가 이 수업을 하게 된 계기는 1차를 붙고 나서 2차 실기에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전공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전부 국악 전공, 관악 전공, 뭐 성악 전공 이렇게 해서 피아노랑 이렇게 거리가 먼 전공 분들은 자꾸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성 선생님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제가 이제 실기 수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게 극복이 될 수 있는 문제인가 될 수 없는 문제인 거에 대한 처음에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런데 선생님들과 시창청음 수업이랑 피아노 수업을 해보다 보면 1년이란 시간을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건 없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동안 그걸 장기간의 어떤 그 기간의 포맷을 가지고 이끌어주는 분들이 사실 노량진에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창청음 수업을 하면서 시창청음 수업을 들으시면 선생님들 스마트폰으로 과제를 할 수 있게 과제를 제가 내드려요. 왜냐하면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수업 가지고는 문의만 어떤 건지 아시겠죠? 내가 레슨을 받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문의만 레슨은 받았어. 근데 난 연습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 내가 일주일에 2번씩 레슨 받는 것과 연습하는 거는 사실 천지 차이라는 거를 음악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선생님들이 그렇게 안 하세요. 그죠? 그래서 수업을 일주일에 2-3번씩 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최대한 장시간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선생님들한테 숙제를 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계속 수업을 하면서 만들었었고, 응용반주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응용반주를 배우실 수 있는 학원 자체가 없으시대요. 그리고 사실 이 응용반주라는 부분은 굉장히 작곡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고 화성학과 연관이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걸 포괄적으로 같이 지도를 해드리지 않으면 반주는 그러면 누구는 원래 그냥 반주를 잘하는 사람은 잘하게 되고 못하던 사람들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응용반주도 인강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직강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 하고 조금 이따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화성학 수업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는 이유가 이게 모두 다 엮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실기가 먼저냐 이론이 먼저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실기가 먼저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교육대학 재학 중이시거나 사범대학 재학 중인 분들 중에 3학년부터 그러니까 여기 방문각을 저랑 실기를 놀러 삼아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1년은 시창청음 하러 그냥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1년은 피아노 치러. 왜냐하면 이걸 한꺼번에 지금 여기 있는 과목만 해도 너무 많은데 박성 선생님이 이따가 과목 얘기하시면 아 정말 내가 임용을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너무 많을 거예요. 그걸 1년 안에 몸은 하나고 시간은 24시간밖에 없는데 사실은 쪼개서 한다는 게 굉장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1년 만에 과연 1년 만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1년 만에 힘든 이유는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보가 있으시고 하신 분들은 시창청음 수업, 그다음에 피아노 수업, 화성학 수업은 제 수업을 들으시로 그냥 아예 3, 4학년 때부터 그냥 교육대학원 뭐 2학기째부터 그냥 계속 병행하면서, 왜냐하면 화성학 수업을 듣고 나면 분석 수업이 수업에서 어떤 가치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병행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장구나 민요, 단소도 이게 내가 실질적으로 단소를 소리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특히 서양음악 전공자분들은 국악과 너무 친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용어와 장단, 그러니까 장단을 이렇게 어느 정도 두드리실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장단 이름만 외워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악보까지 매칭하는 것까지 하셔서, 그래서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먼저 해두시면 사실은 이론 수업 들을 때 덜 힘드신데 이 워밍업 없이 그냥 이론 수업으로 대부분 들어가시기 때문에 박성 선생님이 거기서 특강 같은 걸 진행을 해주시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먼저 준비하냐고 물어보시면 여기까지 제외시켜 놓고 실기는 사실은 먼저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강의 계획을 제가 설명을 들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잠시만요. 그 1, 2월 강의 계획 얘기 드리기 전에 이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시청 처음 수업 12월 모의고사 반에 오시는 선생님들의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한 60분 정도 오시거든요. 인강으로 못 오시는 분들을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겠죠. 그리고 매년 1월 시작할 때 거의 한 30명, 40명 정도의 인원을 시창청음을 와서 기본적인 단계부터 시작을 하셔서 거의 시창청음 수업하시는 분들은 1년을 저랑 거의 쭉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피아노 강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2차 때 준비 때 선생님들을 도저히 수요를 저희가 그러니까 강사분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1차 끝날 때 11월에 미리 수요조사서를 받아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수요조사서를 받으면 거의 선생님들 피아노 강의 신청하시는 분이 한 130분 이렇게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 인원이면 사실 이 노량진에서는 엄청난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이유는 시창청음은 한 가지예요. 수업을 듣고 수업에만 오면 그리고 내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만 하면 다 들리는구나.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는 시창하고 청음을 별도로 나눠서 수업을 그렇게 진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창과 청음은 별도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는 수업이 아니고 무조건 동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수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음 수업을 하면 시창도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강 특히 수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선생님 조금만 더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가끔 아니요 저는 지금 이만큼 들리는 것도 만족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선생님 근데 서울 치실 거면 어려우니까 조금만 더 들어야 돼요. 근데 전 만족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시창청음은 거의 1년 과정. 사실 정확하게 1년은 아니고 한 여름 지나고 가을부터에서는 이제 선생님들 1차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냥 가을 초까지가 거의 끝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12월에 다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창청음 수업은 들으면 일단 다 들리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창청음을 과연 내가 해서 될까? 라는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선생님들에게 들은 얘기는 이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학부를 다니시는 분들도 스스로 답답하신 분들은 수업을 인강으로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피아노 강의 같은 경우는 화서학 수업이랑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거를 보고 외우세요. 그죠? 정반주랑 비슷하게 하세요. 이런 수업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선생님들이 화성을 선택하실 수 있게끔 지도를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는 강사분들이 모두 다 저랑 커리큘럼을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가장 스트레스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피아노 수업 신청하는 날 순위에 들어오는 거가 여기 방문각에서 가장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 방문각 피아노 신청일이 언제야를 외부 사람들이 굉장히 더 많이 물어볼 정도로 그래서 피아노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 만약에 준비가 되셨으면 저는 더 이상 수업을 듣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정말 준비가 다 된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아노 전공이고 그다음에 화성학에 대한 굉장히 기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라도 응용반주 악곡은 교과서에 수록된 곡 자체들의 난이도 자체가 사실 너무 높기 때문에 정말 빠른 기간에 정리하면 4개월이 걸려요. 정말 이분은 빠르구나. 화성 습득도 빠르고 피아노도 플레이가 가능하구나라는 상태에서 악곡을 정말 빠르게 정리하는데 기본 4개월이 걸리고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분들은 정말 6개월 안에 끝내도 빠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인 화성 진행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교과서 악곡을 모두 다 하지 않겠지만 기본적인 주요곡들 그러니까 정말 주요곡을 추리면 200~300곡이 되거든요. 한국가곡 주요곡, 서양 음악 주요곡만 딱 추려도 그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곡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부족. 그래서 선생님들 한 6개월, 8개월 이렇게 잡고 진행을
하시고 그 이유가 되면 정말 선생님들 표현으로 정말 도래도래 치시던 분들도 반주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 수업 신청을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피아노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조금 하지 않으시고 일단은 시작을 해보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겪어보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자, 지금 기본적인 계획을 알려드리면 제가 시창청음과 화성학과 응용반주를 이렇게 지금 동일하게 적어놨어요. 저는 사실 매년 같은 포맷의 수업은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매년 저도 있다 보면 선생님들을 통해서 느끼는 바도 사실 굉장히 다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점점 느껴지는 거는 이게 모두 별도의 과목이 아니라,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사실 너무 많이 보다 보니, 제가 시창 관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선생님들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면, 시창을 어느 정도 하시겠다, 피아노를 어느 정도, 이게 관상이 보일 정도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자리 깔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너무 많은 케이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살면서 이렇게 제주도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음대생들을 만나볼지는 제 인생에 몰랐었어요. 근데 너무 다양한 분들을 만나다 보니 누구는 이게 되면 이게 안 되고 이게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게 왜 안 되는 거지? 라는 거를 선생님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관찰하고 고민하고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프리스쿨이나 이런 이제 수업 오셔가지고 내가 왜 청음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얘기를 들으면 선생님들이 가장 공감하시는 부분이 내가 그게 문제여서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던 거구나. 그걸 가장 먼저 느끼게 되세요. 그래서 이게 개인마다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하나씩 그냥 별도로 잘하는 그 수업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이게 통합적으로 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수업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시창청음하고 화성학하고 응용반주는 일단 모두 다 같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나중에 정말 놓치는 거 하나 없이 2차까지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대략 보시면 지금 1, 2월에 시창청음 올해 지금 특이하게 지금 통합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의고사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 난이도는 거의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국에서 가장 쉬운 지역을 내가 시험을 치더라도 최소한 3단계까지는 문제를 다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단계별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 이유는 정말 시창청음 못 듣는 분들을 들을 수 있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저도 잘하시는 분들 오셔갖고 수업 이렇게 편하게 하면 편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일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내가 적정한 단계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선생님들을 테스트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테스트한 근거에 의해서 선생님은 그 다음에 시창 테스트까지 하고요. 그래서 1단계부터 하시면 됩니다. 2단계부터 하시면 됩니다. 3단계부터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러면 그 단계부터 오셔가지고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잘하시는 분들 중에선 예를 들어서 4단계 정도에 시작하셔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시기가 지금 9월, 10월이라서 이론이 굉장히 힘들 때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제가 어떻게 얘기를 드리냐면 그냥 작년 수업 인강을 들으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모의고사반과 4단계 반을 상반기에 인강으로 스스로 정리를 하시면 어느 정도 청음이 난이도의 본인의 실력도 오르고 그 다음에 시험이 어느 정도인지도 체득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의 그 단계에 있는 분들은 쉬어도 많이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12월에만 그냥 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1단계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선생님들이 1단계, 2단계하고 고비예요. 2단계에서 제일 많이 그만두시거든요. 이게 2단계에서 그만두기 때문에 청음이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비는 무조건 넘기시라고 제가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끝까지만 하시면 일단 이 마지막 단계까지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창청음은 일단 본인에게 맞는 단계에서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창과 청음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비슷하게 가시면 차라리 나은데 청음은 굉장히 잘하는데 시창은 너무너무 못한다든지 시창은 잘하는데 청음은 못한다든지. 근데 이 경우는 드물어요. 청음을 잘하는데 시창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적절히 단계를 저랑 상담을 해서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부터 무조건 끝까지만 오시면 맨 마지막에 정말 시험지 다 적으실 수 있게 만들어드려요. 그리고 시창도 할 수 있게 만들어드려요. 그래서 시창청음은 요 과정대로 일단 오시는 게 좋고요. 자, 화성학은 1월부터 5월까지 진행을 하는데 기본반이 있고 심화반이 있는데 기본반이더라도 처음부터 시작해서 일단 화성학 전체 범위까지 다
진도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항상 그 화성학의 일종의 문제가 뭐냐면 계산 능력이 너무 부족하세요. 계산 능력이 너무 부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전에 화성학을 배우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방법으로 배우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편협적으로 어떤 일정 부분만 외우는 걸로 배우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배우신 거죠. 그래서 계산은 수학연산이랑 똑같아요. 애들 구몬학습지 이런 거 굉장히 오래 풀잖아요. 음정이나 음정에 있어서 달인돼야 되는데 선생님들 물어보면 프리스쿨 오면 그거부터 테스트할 거예요. 내가 과연 그 많은 음정들을 몇 초 안에 적을 수 있는가. 제가 물으면 바로 대답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1차에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스케일도 제가 조성을 물어보면 나라는 좀 물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5분 동안 생각하면 대답할 수 있죠. 1분 동안 생각하면 대답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하셔서는 도저히 화성학 문제라든지 앞으로 나오는 응용반주나 이런 부분들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화성학을 내가 머릿속에 주사 마음을 알고 있는 거랑 내가 주사 마음을 구사해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거랑 달라요. 근데 임용은 주사 마음을 구사해서 피아노를 치셔야 되는 수업이에요. 근데 보통은 다른 곳에서 배우실 때는 주사 마음이 있어. 1도, 4도, 5도. 그거 쓰는 거 시험에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론의 어떤 편협된 부분만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 화성학 수업은 특히 국악 전공자들 굉장히 많이 오세요. 어떻게든 수업을 앉아 있으면 나중에 화성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화성학 달인이 되어서 국악 전공하시는 분인데 친구들은 여전히 화성학 수업을 다 들었는데 화성학을 못하고 있고 나는 화성학 수업을 들었는데 나는 화성학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화성학 수업이 끝났을 때 실질적으로 응용반주에 적응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쓰실 수 있거나 화성을 선택하실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되고 깊이 들어가서 임용해서 요구하는 건 사실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응용반주 직강 강의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2차 강의가 너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간표를 다시 드릴 거고 보시면 응용반주 기본 과정 그다음에 화성학과 연계된 수업이라고 되어 있고 1월부터 저희가 10월까지 다 진행을 해요. 진행을 하는데 개인 수업으로 진행을 할 때도 있고 2인 3인 정도의 그룹 수업으로 진행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어떤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많이 안 치신 분들은 초반에 몇 달 정도는 절대 시간을 피아노를 많이 치셔야 돼요. 근데 개인 레슨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도 한계가 있으시고 저희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그룹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고 나면 저희가 다 개인 수업으로 다 분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그룹 수업으로 피아노 수업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8분 동시에 들어오셔도 피아노 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실 때 굉장히 융통성이 있으셔야 돼요. 장구 수업도 그렇고 단소 수업도 그렇고 그룹 수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요. 개인 수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 수업이 분명히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개인 수업의 단점은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밑바탕이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인 수업을 하실 때는 그만큼 얻어가야 되는 부분을 얻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장구나 민요 이런 부분들도 단체 수업이 있을 때 내가 기본적인 지식들은 단체 수업을 통해서 약간의 장시간을 통해서 그럼 비용 문제도 해결이 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신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러야지 개인 레슨이 효과가 있잖아요. 선생님들 다 악기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응용반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마 1월부터 4월 정도까지에는 개인 레슨 수업과 그룹 레슨 수업을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이유는 사실은 거의 다 개인 레슨 수업으로 진행이 돼요. 자, 1, 2월 강의 계획에 보시면 제가 시장청음하고 화성하고 응용반주를 모두 다 같은 날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응용반주 개인 레슨 강의는 강사분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시는 수업이고요. 이 수업은 아직 저희가 지금 2차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수업 시간표가 안 나왔고 저희 2차 1월 18일 날 끝나기 때문에 그날 지나고 한숨 돌려야 저희 이제 다시 수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지금 하시는 분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1월 11일 날 개강을 하는데 시창청음 통합, 화성 기반, 그다음에 기본 응용반주 개념반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이유는 이 세 과목이 모두 다 동일하게 가야 되는데 왜 동일하게 가야 되는지 제가 지금 여기 밑에 파란색으로 적어놨는데 선생님들이 이 부분만 일단은 가장 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음정 시창 위주의 시창 연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랑 시창 수업을 하시면요, 웬만한 분들은 오셔서 시창 수업이 쉽구나란 얘기 안 하세요. 왜냐하면 거의 서울 지역에서 선생님들이 시창 시험 보셔야 되는 난이도가 거의 무조 시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거의 노래로 느껴지지 않는 노래를 시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음정 시창 위주의 시창 연습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자, 여기서 이제 단삼도 위에 소리를 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게 미거든요. 그죠? 자, 그럼 단삼도 미가 어떻게 돼요? 솔이죠. 근데 선생님들이 이게 솔 이렇게 대답해야 정상인데 보통 이거를 실음을 못 내세요. 그죠? 이렇기 때문에 시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성학을 할 때도 사실은 3도만 알면 화성학 진도 거의 엄청나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3도 음정을 부를 수도 없고 계산도 느린 거예요. 자, 미에서 장삼도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에서 장삼도 위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솔샵이죠. 자, 솔샵 내보세요. 지금 다 반신반의해요. 자, 이걸 낼 수 있어야 시창시험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화음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장삼화음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미, 솔, 샵, 시예요. 그럼 이거 코드 개념이랑 연결하면 이게 E 메이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눈으로만 계속 외우시는 거예요. 그럼 화성학 할 때 눈으로 외우셨다고 쳐요. 자, 그럼 시창할 때 이런 멜로디 나왔어요. 못 부르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적어놓은 게 뭐냐면, 음정 위주의 시창 연습을 하면 화성학 기본 이론을 할 때 제가 음정 연습을 하는데 그걸 눈으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화성학 수업할 때 선생님들 노래하시는 일이 많을 거예요. 같이 음정을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수업을 하더라도, 내가 1시간 수업을 하더라도 이론만 습득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론을 하고 그에 연계된 실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수업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렇게 돼야지 2차가 됐을 때 선생님 저 시청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피아노 아직 못 치겠는데, 화성 잘 못 찾겠는데 어떻게 해요? 라는 얘기를 안 하시도록 가장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음정 연습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응용 반주와는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응용 반주를 하려면 일단 노래를 알아야 되죠. 교과서 악곡에 선생님들이 모르시는 곡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노래의 악곡 시창 연습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적어 있는 거는 모두 다 시창 청음에 연관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화성학 수업에서는 이렇게 연관이 되고요. 이게 응용 반주와 수업은 이렇게 연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제가 모두 같이 하셔야 되고, 1, 2월에 워밍업을 하는 과정 중에 프리스쿨이 끝나고 제가 1, 2월에 그 기본반 운영을 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아까 지금 음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성별로, 그 다음에 선생님들 조성 스케일 연주가 사실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죠? 조성을 잘 아셔야지, 스케일을 잘 아셔야지 전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요 3화음을 일단은 어떻게 시창으로 부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시창을 잘하면 청음은 금방 해결돼요. 부르실 수 있으면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창을 못한 경우에 내가 내는 소리가 틀린 소리잖아요. 그럼 틀린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틀린 음을 나는 소리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창을 못할 때 청음을 못하게 되는 이유는 그게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나라 교육이 청음 수업할 때 거의 무건 수행하시잖아요. 그죠? 쳐주면 적고 빨간 펜으로 틀렸다고. 이건 시창청음 수업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시창청음 수업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10년 동안 정말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시창이에요. 제대로 부르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음을 듣고 들으실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3화음도 시창부터 먼저 연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화성학의 각 조성별로 주요 3화음을 다 찾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1도, 4도, 5도를 찾으셔야 분석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주요 3화음을 배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용 반주 악곡에 1도, 4도, 5도를 내가 화성을 선택해서 집어넣어서, 화성학의 소프라노 문제인 거죠. 그죠? 그리고 가끔 화성학 그 이론 시험에서 반 작곡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응용 반주를 할 때 주요 3화음을 적용해서 내가 반주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한 번 수업을 들으면 여기까지 연관이 되셔야 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연관을 시키셔서 훈련을 하셔야지 나중에 쌓이고 쌓이면 폭발적으로 느세요. 자, 밑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화성도 있지만 화성 진행이 중요해요. 내가 1도, 4도 다음에 5도를 넣을 것이냐, 5도 다음에 1도를 넣을 것이냐, 5도 다음에 6도를 넣을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이 3화음의 진행이고요. 이 주요 3화음의 진행을
이용을 하실 수 있으면 응용반주는 사실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능 화성들 중에 부속화음이 나오고 부감화음이 나오고 증류화음이 나오고 나폴리가 나와요. 그죠? 일단 그런 화음들을 모든 조성에서 물었을 때 금방금방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F 메이저의 6도의 5도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라 도샵 미솔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F 메이저의 6도를 빨리 계산해서 그 부속을 라 도샵 미솔입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성학을 할 때 제가 일종의 특별 학습지를 내드려요. 선생님들 그 예전에 막 이렇게 수학 문제 계속 푸셨던 것처럼 그렇게 일정 시간 이상을 풀지 않으면 이게 내가 머릿속으로 6도의 5도라는 건 알고 있지만 6도의 5도라는 구성음을 알아야지 여기서 부속화음을 누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감화음을 배우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만 반주를 할 때는 증류화음과 이런 화음들은 복잡하기 때문에 많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부속 정도만 어느 정도 굉장히 이해를 잘하셔도 쓰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스케일이 있어요. 스케일은 우리 샵 붙는 피아노 맨 처음에 배울 때 어떻게 배워? 샵 붙는 순서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파샵, 도샵, 솔샵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게 몇 도 간격이에요? 파샵에서 도까지 5도. 모두 다 5도 간격이에요. 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5도예요. 그래서 5도권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스케일도 일단은 무조건 5도권으로 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조표 연습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5도권의 진행 원리를 건반으로 계속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응용반주 하실 때 부속화음은 사실은 저절로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응용반주 악곡에서 난이도가 높은 거는 부속화음이 연속해서 3번 정도 쓰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지금 뭔가 화음이 계속 연결되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면 여기서 한 3개 정도는 그루핑을 해서 쓰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모두 다 5도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5도권을 돌린다는 표현이 그런데 그 연주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음악은요 나중에 알고 보시면 분석하고 나면 모두 5도권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오음계 전조가 나오는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창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오는계 전조 문제가 많고요. 창작곡에서 오는계 전조, 그러니까 오는계 전조가 보통 나란한조 전조 이런 거 굉장히 많죠. 같은 느낌음 전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창작곡에서도 연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악보를 보시고 선생님들 분석하실 때 제일 힘드신 게 이게 무슨 노래인지를 노래를 할 수 없는 게 제일 힘드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시창을 하셔야지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그 많은 악곡들을 내가 흥얼흥얼이라도 불러서 조성을 파악하실 수 있고 불러서 조성이 파악이 돼야 사실 전조를 아실 수가 있는데 그걸 눈으로만 보시려고 하니까 전조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 악곡 외우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내가 시창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차이가 나요. 시창 처음을 잘하는 분들은 악곡을 빨리 기억하고 빨리 외우세요. 이게 노래로 외우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악보로만 외우시면 나중에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아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외우지 않은 분들은 나중에 악보가 다 뒤섞여서 무슨 노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도 사실은 시창청음 능력이 선생님들은 모르시지만 요구가 돼요. 그래서 그 능력이 있는 분들은 빨리 외우세요. 그래서 그 전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는계 전조 악곡이 포함된 응용반주 연습 교과서에 있는 곡들을 여기까지 연계시켜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시창청음을 하셔서 이 기본 훈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화성악으로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마지막에 있던 응용반주 건반 반이라고 특별반 그래서 원래 하시기 전에 이게 개인 레슨으로 하려니까 너무 화성학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피아노 수업을 하다 보니 피아노 강사분들이 화성학 설명하다가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는 이렇게 지금 미리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아니면 그 직강을 못 오시는 분들은 응용반주가 인강이 모두 다 개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응용반주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돼 있어서 조성별로 모두 다 돼 있고 이게 수준이 난이도가 어느 정도냐면 피아노 잘 못 치시는 분들도 보고 제가 따라하세요 해서 따라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면 반주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은 악곡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매년 촬영을 못하는 수업이에요. 제가 이만큼 촬영하는데 4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촬영하려면 앞으로 4년이 걸리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새로 나오는 곡들만 계속 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단계가 일단은 조표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4단계는 창작곡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교과서 곡의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F하고 G는 사실은 중학교 악곡에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 D 메이저, B 플랫 이 조표 2개에서 그다음 E 플랫부터 A 플랫까지 조표 4개 정도 샵 플랫 다 붙은 그러니까 여기에 고등학교 주요 악곡이 제일 많거든요. 제일 많기 때문에 단계가 한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올라가면 제가 1단계는 화성절 설명도 정말 친절하게 길게 천천히 드려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단계가 진행되다 보면 제가 미리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감안을 하고 일단 진행을 하고 있어서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뭐 기본적인 리듬 훈련 그 다음에 무조 시창 연습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오는 게 전조는 지금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스스로 저는 리듬을 못해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리듬을 못 센다는 것보다는 뭐가 문제냐면 자 피아노를 치실 때 내가 반주를 하면 이렇게 돼야 되죠. 자 내가 반주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 2, 3, 4 이렇게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오른손은 예를 들어서 오른손은 다른 리듬을 하고 왼손은 기준박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준박은 무슨 일이 있어도 메트로놈처럼 항상 똑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죠? 근데 선생님들이 이걸 제일 못하세요. 근데 이게 그러면 시창청음 할 때 제가 기준박 훈련하는 연습을 계속 선생님들이랑 훈련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피아노를 치시면 왼손이 표현이 그런데 덜 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왼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기준박이 안 잡히면 반주를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반주라는 건 기본적으로 8비트가 됐든지 4비트가 됐든지 이게 어쨌건 기준으로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오른손에 자꾸 영향을 받게 되시는데 그래서 이 훈련도 미리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피아노 할 때 화성도 다 알겠는데 왼손이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선생님들 정말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느꼈어요. 특히 정반주 하시면요. 가곡에서 오른손은 세뒷단이고 밑에는 8분음표 그럼 교차해야 되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렇게 따 이게 교차가 되셔야 돼요. 손이 안 되면 피아노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창 시간에서 기본적인 리듬 훈련과 기준박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정반주하고 응용반주에서 반주할 때 연계가 돼서 계속 리듬 훈련을 하시면서 피아노를 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가끔 무조 문제까지 시창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조 연습은 어떤 부분이냐면 선생님들이 민요하시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절대로 그 고정으로 그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동도법으로 부르시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민요는 개념이 뭘까요? 이동도법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보 없이 수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박기현 선생님은 악보를 주세요. 하지만 만약에 악보가 E 플랫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양 음악은 무조건 E 플랫으로 부르셔야 되죠. 그죠? 근데 나는 민요를 부를 때 내가 그만큼 키가 올라가지 않아.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서 C키 정도로 불렀을 때 이 노래를 더 잘 부를 수 있어. 그럼 민요는 그렇게 부르셔도 돼요. 그러면 E 플랫 악보를 보고 C를 부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박효 선생님이 이제 녹음을 해서 주시면 선생님들이 그거 듣고 연습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걸 할 때 선생님들 민요할 때 이제 해보니 제일 뭐가 힘드세요? 물어보시면 일종의 그 이동도법인 거잖아요. 이동도법이 제일 힘들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보랑 지금 이게 다른 거가 제일 힘들어 하세요. 근데 제가 처음 훈련을 할 때 선생님들 실질적인 능력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동도법, 고정도법 모두 다 해요. 그래서 수업을 어느 정도 계속 하시면 두 도법에 적응이 되시고요. 시창청음은 이동도법이랑 고정도법을 모두 다 해야지 사실은 잘 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민요에도 어느 정도 예비 단계가 되세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훈련하다가 민요를 하시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힘들어지세요. 그리고 내가 상대음감도 아니고 절대음감도 아닌 애매한 상태일수록 더더욱 이동도법과 고정도법을 동시에 해야지 음감이 정확해져요. 그래서 가는 길은 힘드시겠지만 나중에 얻으실 수 있는 결과는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지 선생님들이 이론 문제 푸실 때 이조 악기에 대한 부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천이 그 정반주가 이조가 나온다 그랬죠.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피아노는 내가 너무 잘 치는데 평생 고정으로만 보셨던 분들은 이게 힘든 이유가 이조가 힘든 이유가 동일한 악보를 보고 키를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그 훈련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복잡한 피아노를 악보를 보고 갑자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시창 연습부터 수반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민요할 때도 마찬가지로 수반되어야 되고 이 부분들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저는 얘기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굉장히 실기를 전체를 넓게 보고 일단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프리스쿨에 오시면 어떤 방법을 하셔야 되는지 일단은 다 적응을 느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다 오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피아노 수업을 할 때
아침에 시창 청음을 하고 오후에 화성법을 하고 저녁에 응용반주를 이렇게 연계를 시켜서 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중에 가급적이면 어느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셔야 되고요. 시창 청음 지금 통합반 시작 단계라고 해서 이런 거 듣지 않아요. 예. 모책의 첫 페이지에 있는 이런 거 듣지 않고 시창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들이 저랑 수업하시면 너무 놀라는 게 이렇게 많은 방법으로 훈련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창 청음을 꽤 한다는 분들도 오시면 시창이 어렵네요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1, 2월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고요. 시작하실 때 실기 밑바탕을 굉장히 잘 깔아 놓으셔야지 그 위에 차곡차곡 쌓이시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계돼서 힘들더라도 선생님들 나중에 뭐 3, 4월 되면 몸이 10개라도 부족해지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연계해서 해야지 나중에 얻어지는 게 많구나라는 것만 하나 명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 그 박성 선생님 카페에 가시면 이건 제가 인터넷 연결이 안 될까봐 지금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자, 박성 선생님 뮤직 티처라는 카페에 가시면 거기 합격수기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그 합격수기 게시판에 보시면 다른 글도 다 읽어보셔도 되는데 공지사항란에 제가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시험 나왔던 거 제가 업데이트를 해놓은 글이 공지글에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걸 읽으세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제가 밑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 이렇게 알려놓고 2017년도 서울실기, 2016년도 서울실기 이렇게 해서 적어놨거든요. 근데 선생님 작년 기출은 올해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선생님들이 막 기출고 구하시느라고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궁금하시면 그냥 이것만 한번 눈으로 쓱 보세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는요. 시험 과목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난이도는 후기를 올려놓으신 분들은 모두 다 실력이 달라요. 그죠? 시창 청음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 저는 쉬웠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인데, 그러면 시창 청음을 못하신 분들은 저는 이 문제가 무초처럼 느껴지고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기를 읽어보셨을 때, 그거 한 2달 준비하면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의 기준이에요. 정확하게 내가 어떤 기준에서 출발하셔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궁금하시면 제가 오늘 이 설명을 굳이 안 드린 이유는 이건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용어도 헷갈리시지 말라고 응용반주는 모두 다 응용반주로 통일하고 정반주는 정반주라고 통일을 해놨고요. 같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는 가창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레지타티브 포함 선생님들이 맨날 이런 곡 할 때 저랑 딜을 하세요. 선생님 레지타티브 안 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어떻게 안 되겠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해야지. 근데 매번 그렇게 딜을 하시다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더니 이제 그런 딜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폭넓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들려줬다, 몇 번 들려줬다, 그 다음에 다장조가 나왔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악보 보는 시간이 1분이었다. 이거 매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요. 이런 과목을 보는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에 객관적으로 난이도가 상입니다. 난이도가 중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여기가 상인 지역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구나. 중이면 그래도 서울보다는 좀 쉬운 지역이구나. 그래서 내가 시창 청음을 하다가 내 목표점은 모의고사반까지 만점을 받는 게 목표인데 거기서 자꾸 좀 틀리고 거기까지 못 갔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창 청음이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니까 여기에 난이도 중이라고 적힌 지역을 써야지. 이렇게 연계를 시키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개인적인 기준으로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 들어가셔서 공지되어 있는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프리스쿨에서 이제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면 어떤 얘기인지 훨씬 더 편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실기 제가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프린트 드린 거는 읽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은 그렇게 안 드렸어요. 네. 그러면 저 이후에 박성 선생님 들어오실 거고요. 잘 마무리하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